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위한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로버트 그린의 책 권력의 48가지 법칙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게 참 논쟁적이면서도 많은 분들께 영감을 준 책이죠. 그중에서도 오늘은 제17법칙, 다른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라, 예측 불가능성을 조장하라,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이 법칙과 관련된 책의 핵심 발췌문들이고요. 이번 분석의 목표는 왜 이 예측 불가능함이 권력을 잡고 또 유지하는데 그렇게 강력한 도구로 여겨지는지, 그 논리가 뭘까? 그리고 그게 여러분 삶이나 세상을 보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사실 인간 본성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 행동에서 어떤 일관성, 패턴 이런 걸 찾으려 하잖아요. 그래야 좀 세상을 이해하고 안정감을 느끼니까요. 그렇죠. 예측 가능해야 마음이 편하죠. 네, 맞아요. 그런데 권력의 세계에서는 바로 그 점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기대를 딱 깨뜨리고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는 거. 이게 어떻게 상대를 심리적으로 흔들고 결국 나한테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하는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상대가 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사실 그들은 자기가 상황을 통제한다고 좀 착각하게 되거든요. 아, 일리가 있네요. 그 인간이 습관의 동물이라는 기본적인 전제에서 시작하는 거군요. 우리는 다른 사람 행동 패턴을 알아야 안심하고, 다음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하겠구나, 예측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근데 이 법칙은 그 안정감을 그냥 정면으로 거부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해서 상대방이 내 다음 수를 전혀 못 읽게 만들고, 그들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그 통제감, 그걸 그냥 무력화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그냥 변덕 부리는 수준이 아니라 판 자체를 흔드는 전략 같아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이 주는 심리적 효과가 상당해요. 일관성도 없고 목적도 잘 모르겠고 이런 행동은 사람들을 아주 혼란에 빠뜨리죠. 내 진짜 의도가 뭘까? 다음에 또 뭘 하려는 걸까? 계속 추측하게 만들면서 그들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막 소모시키는 거예요. 아, 지치게 만드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게 좀 극단적으로 사용되면 상대방은 불안감을 넘어서 어떤 공포감, 이런 것까지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충동적인 감정 표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계산된 전략으로서의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거죠. 그냥 변덕이랑 전략은 엄연히 구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계산된 전략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군요.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쓰는 도구다. 근데 권력 관계에서 우위를 잡으려는 사람은 왜 이런 불안감을 일부러 만들려고 할까요? 단순히 상대방 괴롭히는 건 아닐 텐데요. 목적이 뭘까요? 권력을 유지하려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계속 의식하게 만들고 어느 정도로는 좀 두려워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예측 불가능성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고요. 아, 내가 언제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판을 뒤엎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함부로 나한테 도전하거나 내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다음 수를 모르니까 상대는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전략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례인가요? 구체적인 이야기 들으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가장 유명한 예 중 하나가 아마 1972년 세계 체스 챔피언십일 겁니다. 미국의 보비 피셔. 보비 피셔. 네, 당시 챔피언이던 소련의 보리스 스파스키를 상대했을 때죠. 피셔는 경기 시작 전부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스파스키를 괴롭혔어요. 경기 일정에 늦는 건 예사였고요. 상금 액수나 지급 방식, 심지어 경기가 열리는 그 아이슬란드 레이키아비크 있잖아요. 네네. 거기 조명이나 의자 같은 아주 사소한 조건까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이콧할 것처럼 굴었죠. 와, 정말 종잡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의 이런 행동이 스파스키의 집중력을 완전히 흐트리고 심리적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체스판 위에서 실력 대결하기 전에 이미 심리전에서 피셔가 우위를 점했던 거예요.
그의 그 예측 불가능성이 상대 평정심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죠. 아, 그 유명한 세계의 대결이군요. 체스판 밖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실제 승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공격적인 전략뿐 아니라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유용하다는 설명도 좀 흥미로웠어요.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 행동 이면의 동기를 파악해서 그 패턴을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상대방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오히려 그 동기를 파악하려던 사람이 혼란에 빠지고 수세에 몰린다.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내 행동에 어떤 일관된 논리나 패턴이 안 보이면 사람들은 내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들은 나를 이해하려고 막 애쓰지만 결국 나라는 존재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나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거나 내 약점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나를 파악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그들을 지치게 만들고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나를 위협하려는 생각조차 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방어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예측 불가능성이 일종의 방패 역할도 한다. 더 나아가서 이런 태도가 평판이나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은 일관성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더 존중받는 거 아닌가요? 네, 일반적인 상식이랑은 좀 다른 주장이죠. 이 책에서는 예측 불가능성이 당신을 어떤 평범함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고 오히려 더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존재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그 변덕스러워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야깃거리가 되고 당신을 둘러싼 신비감을 막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신비감이라. 네, 심지어 더 변덕스러워 보일수록 더 많은 존중을 받게 된다는 약간 도발적인 주장까지 펼쳐집니다. 와,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만 행동하는 건 마치 모든 게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힘없는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책에 이런 인용구가 나와요. 오직 만년 종속적인 자들만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오직 만년 종속적인 자들만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아, 상당히 강력한 말이네요. 평범함에서 벗어나서 주목받고 싶으면 오히려 예측 불가능성을 무기로 삼아라. 이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자, 그럼 이 제17법칙, 예측 불가능성의 원리가 권력의 48가지 법칙이라는 더 큰 체계 안에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게 그냥 단독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다른 법칙들이랑 뭔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진 섬이 아니에요. 권력의 48가지 법칙 전체를 관통하는 더 큰 철학의 아주 중요한 일부입니다. 특히 몇 가지 핵심 개념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기만과 간접성의 기술입니다. 기만과 간접성? 네. 이 책 전반에 걸쳐서 강조되는 게 권력을 얻고 유지하려면 정면으로 부딪히거나 솔직하게 다 드러내는 방식보다는 훨씬 미묘하고 때로는 좀 교활하고 상황을 은근히 조작하는 듯한 그런 간접적인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점이에요. 예측 불가능성은 바로 이런 간접적인 무고로에 속하는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인 거죠. 아하. 즉, 원하는 걸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고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이죠. 이걸 더 큰 그림하고 연결해보면 권력 게임이라는 게 종종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심리적, 전략적 차원에서 벌어지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기술이라 확실히 예측 불가능성은 직접적인 충돌과는 거리가 먼 훨씬 우회적인 접근법이군요. 그리고 아까 계산된 전략이라고 강조하셨는데 그렇다면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겠네요. 권력의 중요한 기반 중 하나가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이라고 하니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측 불가능성이 진짜 힘을 발휘하려면 그게 순간적인 분노나 좌절감 같은 통제되지 않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아주 냉철한 이성에 기반한 계산된 행동이어야 합니다. 네. 감정에 따라서 막 변덕 부리는 사람하고 전략적으로 예측 불가능성을 연출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후자는 자기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오직 상대방한테 미칠 심리적 효과만을 고려해서 행동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제3법칙인 의도를 숨기라와도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제3법칙, 의도를 숨기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는 게 의도를 숨기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죠?
제3법칙은 당신의 진짜 목표나 계획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위장하거나 연막을 칠하고 조언하거든요. 네. 예측 불가능성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당신 행동에 뚜렷한 패턴이나 일관성이 없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궁극적으로 뭘 원하는지,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져요. 그들은 당신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쓰겠지만 계속되는 예측 불가능성 앞에서 결국 길을 잃고 당신의 진짜 의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의도를 감추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아, 혼란스럽게 해서 진짜 의도를 못 보게 한다? 의도를 숨기는 것 외에도 예측 불가능성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혼란을 주는 걸 넘어서 오히려 매력이나 주목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제6법칙,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심을 끌라와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건 역시 아주 중요한 연결점입니다. 제6법칙은 평범함 속에 묻히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라고 말하죠. 때로는 신비감이나 논란을 이용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렇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그 자체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강력하게 자극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다음엔 또 어떤 놀라운 일을 벌일까? 이런 궁금증을 유발하죠. 사람들은 당신의 행동을 해석하고 당신의 심리를 읽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당신을 둘러싼 뭔가 특별하고 신비로운 아우라가 형성됩니다. 아우라. 네, 이게 바로 제6법칙에서 말하는 관심 끌기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예측 불가능성은 당신을 지루하거나 뻔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죠. 그렇군요. 예측 불가능성이 신비감을 만들고 그 신비감이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뭐랄까 일종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듣다 보니까 이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책의 후반부에 나오는 더 큰 개념하고도 연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마지막 법칙인 제48법칙, 형체 없음을 가정하라와 관련이 깊을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제17법칙의 예측 불가능성은 궁극적으로 제48법칙이 말하는 형체 없음, formlessness라는 상태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자 실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체 없음. 네, 형태를 갖는다는 건 예를 들어 명확한 계획, 일관된 전략, 고정된 정체성 같은 걸 의미해요. 하지만 이런 명확한 형태는 당신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 뿐 아니라 적에게 당신을 공격할 구체적인 목표물을 제공하게 됩니다. 약점이 노출되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형체 없음은 물이나 공기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면서 특정한 형태의 갇히기를 거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측 불가능성은 바로 이런 유동성과 적응력을 유지하게 돕는 핵심 요소예요. 당신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면 적들은 당신을 규정하거나 공격할 약점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마치 안개를 잡으려고 하거나 흐르는 물을 베려는 것처럼 헛된 노력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권력의 지형에서 과연 고정된 형태나 전략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효할 수 있을까요? 형체 없음.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말 대응하기 까다로운 상태겠군요. 마치 실체가 없는 적과 싸우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전술적으로도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전술적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측 불가능성은 기습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죠. 기습? 네. 당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동할지 아무도 모르니까 당신은 언제든 상대의 허를 찌르는 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의 다음 수를 예측하려는 상대방의 노력 자체가 그들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주의를 분산시켜요. 그 과정에서 그들은 무심코 자신들의 계획이나 약점을 노출하게 될 수도 있고요. 셋째, 당신이 형체 없이 유연하게 움직이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즉각적으로 수정하고 적응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고정된 계획에 얽매이지 않으니까요. 결국 예측 불가능성과 형체 없음은 당신이 주도권을 쥐고 상대를 끊임없이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측 불가능성이 가진 강력한 힘과 다양한 측면, 그리고 다른 법칙들과의 연결고리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략이든 만능은 아닐 텐데요. 권력의 48가지 법칙에서도 각 법칙의 역전, 리버설, 그러니까 반대 상황이나 적용하지 말아야 할 경우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측 불가능성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반대로 예측 가능성이 전략적으로 더 유용할 때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모든 권력의 법칙은 뭐 절대적인 규칙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는 도구일 뿐이죠. 때로는 의도적으로 예측 가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예측 가능성이요? 어떻게죠? 예를 들어 당신이 일부러 일관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여줘서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방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 예측 가능성이라는 연막, 스모크 스크린 뒤에 숨어서 당신의 진짜 기만적인 의도나 행동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와, 연막으로 쓴다? 네, 상대가 당신의 예측 가능성에 익숙해졌을 때 그 기대를 깨는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죠. 와, 예측 가능성마저도 기만 전략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보군요. 정말 권력의 기술은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측 불가능성을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도 있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상급자가 아니라 부하나 동료의 위치에 있을 때는 예측 불가능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아, 위치에 따라 다르군요. 네. 이런 위치에서 지나치게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면 그게 전략적으로 보이기보다는 그냥 변덕스럽거나 우유부단하거나 심지어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이건 당신의 평판에 아주 치명적일 수 있고 오히려 당신을 고립시키거나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무기는 당신의 현재 위치,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주 신중하고 계산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때로는 일관성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처신일 수 있습니다. 상황과 위치에 따른 섬세한 조율이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오늘 로버트 그린의 제17법칙, 예측 불가능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법칙은 예측 불가능함을 단순한 성격적 특성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심리를 흔들어서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주도권을 확보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도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심리적 효과부터 시작해서 기만, 의도 숨기기, 관심 끌기, 형체 없음 같은 다른 권력 법칙들과의 복잡한 연결망,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역이용하는 역전의 가능성과 사용 시 주의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 모든 논의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권력을 얻기 위해 예측 불가능성을 활용하는 입장에서 주로 이야기를 나눠왔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관점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나 당신이 속한 조직, 혹은 요즘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알고리즘 같은 그런 비인격적인 시스템에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나 결정에 직면했을 때, 그때 당신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런 예측 불가능성이 당신을 무력하게 느끼게 만드나요? 아니면 오히려 호기심이나 도전의식을 자극하나요? 혹은 전혀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 예측 불가능성의 법칙과 그 이면에 대한 이해가 당신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을 좀 더 현명하게 해석하고 대처해 나가는데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